경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시장 박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기통TV가 올해도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하고 통TV와 함께하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 다 새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 박수원 광명시장도 우리 통TV 구독자 회원 여러분과 함께 또 광명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밝은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손 맞잡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함께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열정으로 뭉치면 연대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 도의원입니다. 푸른 뱀이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 시민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안고 첫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각자의 꿈과 바라는 바는 다르겠지만 살기 좋은 광명시, 희망 가득한 광명시, 함께 어우러지는 광명시를 향한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광명 시민을 위해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광명 시민의 뜻에 부응해 시민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에 서는 선진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외계층이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고 함께 멀리 가는 믿음직한 동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 곁을 지키며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일상에 공감하는 도민 편에 서서 아낌없는 지지를 쏟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5년 을사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광명 시민분들의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날들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와 광명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경기통TV 화이팅!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광명의 벤자민 버튼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컬러가 좀 뭔가 비슷해 보이는 느낌. 대표님 그러네. 제가 네네네. 따라하는 거야? 대표님 따라하는 거야? 그죠?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뭐 가운데 색깔 이렇게 넣고. 저 이거 주니까 좀 미지당 같지 않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옷이 뭐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뭐 이런 색깔로. 저도 이거밖에 없어. 네네. 지금 정치판 예상과 예측을 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렇게까지 길게 흘러갈 줄 몰랐던 부분이고 그렇죠. 정치판을 예측하는 부분들은 무의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한 1년 5개월 1년 5개월.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을 앞두고 정말 의미 없지만 내년 시장 선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또 압니까? 이거 뭐 이쪽에서 저희가 했던 방송에서 예상이 적중했다. 누군가의 예상은 적중을 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셋 중에 한 명은 확률적으로 예상하는 분들 중에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있는 사람 갖고 예상하는 그죠? 거니까 그쵸. 내년 6월달 돼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죠.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지역 고을 사또 뽑는데 중앙에서 얼마나 개입을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지금 원래 이게 선거가 탄핵 정국만 안 쓰면 거론이 됐을 거예요. 언론들이 대부분 이때 되면 막 후보자들 그렇죠, 보도가 그렇죠. 나오는데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탄핵 사태가 너무 엄중한 사건이라 저희가 먼저 한번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광명시장이 스탠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 대진표가 좀 달라질 텐데 네. 지금 저희가 거론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에 저희가 기사로 나갈 때 뭐 거론하는 게 뭐 힘듭니까, 그죠? 그렇죠. 네. 힘들진 않죠. 그 힘들지는 않으니 혹시 뭐 빠진 분 있으면 그리고 오늘 그냥 좀 너그럽게 관대하게 다 좀 포함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다들 관내에서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니까. 먼저 민주당 후보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거론되는 후보들.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게 되는 분은 삼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수원 시장인데 그죠. 삼선 추진단이 구성됐다라고 하니까 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모경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이 뒷배가 되고 있는 안성환 의원이 또 거론되고 뒷배는 있고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본인이?
아니 저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뒷배인 강신전 네네네. 전 지역위원장도 계시고 네. 양이원용 국회의원하고 김혜민 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광명시에 계세요. 그래서 양이원용 국회의원 같은 이분들까지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준다고요? 네, 그분도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또 윤석열 퇴진운동 이분들- 그거 같이 또 하시고 이분들 안양천에 방류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김혜민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 저 민생지원금처럼 네. 소비 촉진금 지원 뭐 이런 활동을 소상공인 이런 활동을 아직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임혜자 행정관도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네네. 좋은 법 좋은 정책 진행자로 네네네. 활동을 하면서 더민주 혁신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김포준 경기도 호남향 회장 예,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관심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만간에 또 출판 기념회 하겠네요 또. 출마하면 하시겠지. 아니 뭐 출마 안 해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분 그냥 강팔로 다니시는 분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분이 하신 걸 보면 좀 뻥카가처럼 느끼지긴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 굉장히 진실하신 분은 맞아요. 정치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어. 그거 맞아요. 사전적인 단어 맞죠? 아 예. 네,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장애인 지역회 수석 부회장도 하고 광명시 그 호남향후 회장도 다시 맡아서 지역에서 또 활동을 많이 이분 하시는데 학력이 중졸인가요? 그분 대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김포중이라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김포중학교. 이게 너무 재미없는데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줄 줄 몰랐어요. 저도 김포중 그래가지고 김포의 중학교 출신이자 네네네. 자, 깜짝 놀랐죠. 넘어가시죠. 그다음 또 없나요? 김기춘 시의원. 아니, 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거론됐던 분들 중에서 빠진 분이 네, 김기춘 시의원. 권세도 경찰서장. 아, 이분들은 좀 거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김기춘 시의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권세도 이분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예요? 여수 가서 떨어지고 광명이 만만한가? 아니 지역에 이런저런 간담회라든지 어떤 행사장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워낙 민주당이 세게 세니까 이 떠들어봐라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 지금 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김종호 도의원이 지금 뭐 원내대표니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종호 부의장, 광명시 부의장님도 이제 그 거론되고 있고요. 네. 광명갑 김기남 위원장, 광명을 전동석 위원장이 한번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김기남 위원장님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선거를 위해서 광명 이사 오신 분이 아닌가. 빠지지 않고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매 선거마다 저는 이분 상당히 즐기는 게 아닌가. 네. 토론회 준비를 거의 안 하시고 선거만 즐기시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기훈 변호사가 젊은 인재 쪽으로 해서 이쪽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접촉을 한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이분은 좀 모르겠어요. 시장을 출마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좀 거론되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훈이 뭐 친윤이라 어떻게 될 줄 모르겠네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같은 경우는 리더십도 있고 성품이 욕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김종호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아주 굉장히 네, 그렇죠. 선거 신뢰감이 같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특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분이 전국 최초로 시의원이 의정 활동 보고회를 했어요. 그죠, 그게 그죠. 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의원으로서 조금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한 매니아층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김기현이나 전동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던 것도 이게 뭐냐면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한남동이나 이쪽에 가서 지금 탄핵 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도를. 네, 네. 그래서 주도 많이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그래서 의외로 보수층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켜봐야죠, 이제 결과는. 자, 그러면 거론된 후보들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굴 내리꽂지 않으면 경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 그렇죠. 이죠. 2인 경선 체제로 가고 3인 경선도 잘 치러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일단 박 시장이 3선을 도전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네. 그러면 후보를 한번 2명만 추려볼까요? 민주당에서?
저는 안성환하고 네. 임혜자 3명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겠냐,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저도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박성원 전 시장하고 그냥 일단 안성환 의원이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강신성 이분이 나오죠. 왜 임혜자 이분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박성원 시장하고 했을 때도 워낙 표 차이가 많이 나서 극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심한 말로 틀리면 덜러리 형식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 뿐이지 희망사항이에요. 뭐 희망사항을 이제 꺾고 싶지는 않고 본인들이 출마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들이 뭐 광명 지역에 의해서 뭘 했겠습니까? 저는 두 분들하고 좀 다른데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라고 얘기하면 강신성 위원장하고 임혜자 두 분이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모경이라고 하면 박 시장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 시장이 시장에 있어야 본인이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면 이거는 또 스탠스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모경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부분인데 박 시장을 그냥 3선에 앉히고 그리고 안성환은 도의원으로 보내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강신성 위원장하고 임혜자 후보 이렇게 해서 박성원 광명시장 이렇게 해서 저는 3위 뭐 경선을 치르거나 해서 컷오프를 한 명 시켜서 2인 경선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고. 그럼 국힘은 어떻게 보세요? 국힘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 김정호나 김종호 이 두 분이 결선에서 붙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머지 두 분에 비해서 또 활동하는 게 워낙 좀 차이가 나고 또 지역에서 이 평판도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종호 그 도의원하고 김기남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기훈 변호사가 변수가 될 거라고 좀 봐요. 만일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세 사람이 변화 구도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나. 왜냐면 제가 나머지 후보들 전동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크게 시장 출마의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뜻을 좀 더 비친 적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세 분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컨텐츠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저도 김정호 도의원 원내대표죠, 그죠? 네, 국힘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호 시 부의장인데 저는 이 두 분이 경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김기남 위원장이 과연 이 판에 뛰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제 김기남 위원장이 뛰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김정호 도의원하고 김기남 위원장하고 둘이 경선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볼만한데 저는 김기남 위원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인지도에서.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1대1 구도로 가서 최종적으로 누가 될 거냐라는 것까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지 방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거냐면 변수가 첫 번째로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인접해서 어느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분들도 튀어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박승원 시장하고 김종호하고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예측은 저는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네. 결과까지 봐야지 결과까지. 지금 방송이 결과까지 내자는 건데 누가 됐으면이 아니라 누가 될 것 같다. 오늘 지지율로 보면 김종호지. 아 김정호요? 자 그다음 끝났습니다. 자 저는 그 박성원 시장이 될 거라고 좀 판단해요. 워낙 이쪽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깨기는 정말 지금 왜냐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아도 광명 지역은 깨지 못했던 지역이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박성원 시장이 공천을 받고 시작이 된다면 또 삼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민주당하고 국힘 선거판 한 2월달 넘어가서 뭐 예비후보 등록하는 그 시점에 민주당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면 저는 박성광 광명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꽂아도 그럼 쉽지 않죠. 그렇죠. 맞는 말. 내는 판이면은 쉽지가 않은데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레드크로스에서 이제 더 높아지거나 지지율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경쟁력 면에서 있고 그죠? 또 인지도가 있는 박성원 광명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박성원 광명시장하고 김정호 도의원하고 1대1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박빙으로 한 3.5% 차이로 박성원 광명시장이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 정국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30% 지지율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40%,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바뀔 거라고 난 봐줘요. 그 영향이 제일 클 것 같아.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김정호나 종호 중에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선거는 진짜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사실 나의 운명이 나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고려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자괴감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권을 또 김민석 위원장이 또 지고 뭐 좀 이런 복합적인 변수가 또 있으면 또 맞죠. 그죠. 그럼 또 강성 위원장도 그런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스탠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202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대부분 지역위원장들이 그렇죠. 많이 좌지우지를 했죠. 근데 2022년도서부터는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내년도 지방선거에 시장 출마하는 것도 관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때 박성원 시장이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양기대 의원 때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때 저는 지금까지 컷오프 된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박성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본 사람에. 경기도에서 유일했죠. 그동안 선거에서 컷오프 돼서 살아난 사람이 유일했고 후보 교체는 있었어요. 후보 교체는 있었는데 박성원 시장처럼 이거는 후보 교체가 아니라 만약에 탈락을 된 상태인데 몇몇 국회의원들이 관여하고 막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경선이 돼서 된 거라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양기대 의원이 박 시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못 죽이고 박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결국 이제 역으로 박 시장이 이제 양기대 의원을 죽였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그런 설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거 확인된 건 없는데. 권 대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안성환이가 이제 결국은 만일에 이무경 의원회 때 발을 뻗었는데 걷어차버리면 이현주 쪽으로 손을 잡겠다 최고위원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이현주 의원이 여기 시장 선거판을 본인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안성환 의원의 그러니까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도당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은 있을 것 같아요. 도당위원장의 영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이모경이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야, 너 도의원장 공천 못 주겠다 너. 근데 권 대표가 이무경 의원을 갑자기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니 뭐 이럴 때는 자존심 지켜줘야죠. 아니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어디 딴 지역구 국회의원이 와갖고 남의 고을 사또 뽑는데 와가지고 감나라 뭐 배나라 합니까?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공천권이 있으니 누구를 의중에 두느냐에 따른 것 같고 제가 한 분을 뺐네요. 우리 정대훈 전 도의원. 거기는 저기니까. 정대훈 도의원이 나오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가 당이 두 개로 나눠지고 민주당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되면은 사자구도로 가버리면 어부지리로 우리 정대훈 도의원이 또 될 수도 있다. 너무 낚시질을 너무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아니 사자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사자구도로 가서 이제 정대훈 후보가 한 35% 받았는데 될 수도 있는 거. 다들 막 30%대 초반대 막 받았다가. 가정을 좀 너무 많이 가야 되잖아. 너무 그거는 좀 어쨌든 후보라고만 얘기하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죠. 네네네. 후보로 제가 네. 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대훈 의원님 최근에 뵐 때마다 이분 참 진정성 있다. 진정성 있죠. 네. 뭐 나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열심히 하고 진정성이 있어. 자, 그러면은 저희가 결론을 내면 박성원 광역시장하고 김정호 도의원하고 1대1 구도로 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김정호 도의원이 된다라고 하셨고 국장님도 마찬가지 구도였는데 박성원 광역시장이 된다. 그렇죠. 사실 박성원 1인 극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대안이 없어요. 1인 극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인 극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극체제요? 예. 저는 박 시장님이 3선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잖아요. 없죠. 전 정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탐소 중립의 영매시도 안 보이는데 정말 그 17만 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교통 인프라라든지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 시장이 3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호
도의원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한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해도 되죠. 저는 근데 이제 박수원 시장이 이제 3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3선 같은 경우에 중앙당에서 잘 공천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선 되자마자 레임덕이 그렇죠. 레임덕이 올수 있죠. 이런 예. 부분들이 우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레임덕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건 일반적인 일반화 얘기잖아요. 시장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가면 그럼 뭐 레임덕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저는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삼선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모습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박 시장 정리하면 하겠죠. 그렇죠. 삼선을 될 것 같으면 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정리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돼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 돼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적폐청산을 좀 해야지 그렇죠, 좀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 김종우 대표위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저도 사실은 박 시장이 저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재선까지 하고 저는 국회의원 되는 부분들. 네네. 저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광명의 뭐 김종호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 시장이 되면 박 시장도 광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김남이나 뭐 이모경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광명에서 도의원을 하고 시장이 됐거나 아니면 광명에서 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서로 협치가 너무 잘 되고 협업이 너무 잘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정치인이라는 게 2년을 쉬었다가 또 다른 어떤 꿈을 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모경이하고 김남희가 그만두고 그 자리에 양기대하고 박수원이가 들어가는 그런 포석이 제일 광명 시민들한테는 행복한 일이죠. 저는 뭐 양기대는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그나마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남희나 이모경 의원님 지역에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역할은 우리 권도영 대표를 좀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요? 뭐 시장을 내보내지 국회의원을 내보내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명시장 뭐 조합- 있어서 아니 뭐 이사장. 광명에서 산 지가 오래됐는데 네. 누구보다도 광명을 잘하지 않아요? 91년부터 광명에서 그러니까요. 거주를 하기 시작. 저는 57년서부터 여기 아이, 살았어요. 아니 광명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흘러가는 물은 좀 걷어내고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돼야 돼요. 저 계속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니 이거는 있어서가 아니라 이 대화를 나눠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그걸 떠나서 뭐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좀 봐야 돼요. 근데 워낙 그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제가 그러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지리 바운더리가 있어서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맞아.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자꾸 나와서 좀 뭐 우리가 경기통 TV를 하지만 권도영 대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무슨 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무슨 당? 포도당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뭐 이모경하고 관계가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국힘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향후에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많은 변수가 있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냥 한번 네네. 보고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각자 개인이 좋아하는 정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계시는 분들이 네. 정말로 내년에 시장 그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죠. 1년 반 정도 하면 그럼요. 충분히 지역에서 인정받으면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력해 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번 네, 예측 네, 방송을 한번 다시 해보는 한번 것도 해봐야 돼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탄은 이렇게 한번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 2탄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한번 방송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이 설을 앞두고 나가는 네네. 방송인데 저희가 이제 신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덕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정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게 네. 낫겠죠. 네. 네, 이번 연휴 참 길죠. 네, 좀 임시공휴일도 길죠. 만들고 했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